무모사우루스 하면 진정 찐 1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이브를 처음으로 수입을 한 사람. 그때는 근데 또 세이브 자체가 모프인지 검증이 안 끝난 상태로 알아보고 처음에 데리고 온 그런 사람이야. 또 카푸랑 시기가 좀 겹쳐가지고 둘이 특징도 비슷해서 이거 검증 안 하면은 그냥 묻히겠다 해서 미국도 가고 막 왔다 갔다 엄청 했어요. 진짜로 한창 그때 세이브를 진짜 그때 굉장히 고가였을 때도 분양을 많이 안 했어. 이게 모프가 아니라는 게 반증이 하나라도 나오면 다 제 탓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끝까지 남들 다 막 재밌게 분양하고 있을 때도 참았죠. 그래서 들리는 한간의 소문에는 세이브를 제일 먼저 발견했지만 돈은 제일 못 벌었다라는 얘기가. 이 제 1세대 중에서 오늘 편은 도리신 5화 오화 세이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이블 장인으로. 장인이지. 시초 원조라고 해도 됩니다. 좀 건방졌네요. 아 뭐 세이브 장인이라고 저 본인이 얘기 원조 얘기하니까 본인 유튜브 욕먹고 그런 건 난 모르니까 뭐냐. 아니 맞지, 내가 찾은 건데 내가 증명 다 아 근데 했고. 진짜 웃긴 게 원래 원 브리더가 미국에 신디라고 있어. 그분이 원래 원 브리더인데 그 사람도 몰랐어 이게 세이브인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밝혀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디한테 입양을 했는데 뭐가 좀 특이하다, 키워서 번식해보고 그게 세이블이다, 모프다, 슈퍼폰까지 다 발현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공개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트위칼이다 이러고 그냥 분양을 한 건데 번식해보니까 이거 50%로 뭐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 검증을 들어간 거고, 내가 그래서 이제 이거 아무리 봐도 모프 같다, 원브리더한테 이거 팔지 마봐, 큰 대박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나 지금 병원비 없어가지고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무모사우루스가 처음에 그거를 알아보고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때 촬영했던 제플렉이나 라이언 개코 같은 분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세이블이 이제 퍼지게 된 거지. 세대로 치면 라이언 형님이랑 내게 완전 바로 그 리알토 아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 망상꾼이었거든요. 모프가 사실 나온 게 거의 몇 개 없어요. 한 3개였지 그때. 릴리 아잔테 카푸.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 나왔다 하니까 처음에 욕도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죠. 또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이 세이블이랑 카푸의 논쟁이 많았어. 카푸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이블이 카푸다. 근데 세이블을 하는 사람들은 카푸랑 다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슈퍼폼이 땅 태어나는 순간에 얘기는 끝났지. 네. 다르다고 근데 판단했지. 그때도 좀 참고 있었어요. 이게 카푸랑 다른 게, 카푸는 이제 슈퍼폼이 나오고 뭔가 이상한 게 나왔는데 이 뒤를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카푸다인데, 세이블은 진짜 정확히 검증의 순서가 완벽했던 게, 뭔가 이거는 모프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검증해볼까? 슈퍼폼이 딱 나온 거죠. 그때 제가 출처를 제일 어디서 시작했는지 다 찾았고 누가 갖고 있는지 파악을 제일 먼저 다 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아까 말한 라이언 형님, 이제 제 사장님 이제 딱 말씀을 다 돌리고, 거기서 이제 슈퍼폼 나온 거 모두가 다 나왔을 때 완벽하게 이제 모프인 게 딱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확신을 갖고 논문같이 이제 미국 가서 유명한 친구들이랑 작업 다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이걸 비싸게 팔려고 하는 약간 속삭임 막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안 믿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더 그랬냐면, 카푸치노를 처음 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카푸가 사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카푸치노라는 이 모프는 이미 널리 도매로 뿌려져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거를 드래곤볼 찾듯이 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 카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카푸라고 그때 굉장히 고가에 분양을 하고 나중에 사기가 되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 근데 그 언저리 시기에 맞춰갖고 이 세이블이 갑자기 툭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믿었지. 미국에서 이거 모프 맞아, 같이 해봤더니 맞네, 이렇게 딱 자료를 갖고 한국에서 이제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도 의심이 되게 덜했던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랑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얘가 미국 유학파 출신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원체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어. 근데 나 요즘 참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개체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개체 퀄리티가 훨씬 좋아. 제가 진짜 모든 지금 크랩 많이 하는 국가들을 다 수입 수출을 해보고 많이 봤잖아요. 웬만한 기본 컬은 훨씬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내가 잠시 듣기로는 세이블이라는 이름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사실 라이언님이랑 저랑 그 의견이 중요했어요, 이름을 가지고. 근데 이제 모프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한 건 제가 제일 먼저였고, 그 검증 같은 거는 라이언님이 더 먼저 하신 것도 많아요. 사실 네이밍 센스가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름 붙이기도 좀 쑥스럽고, 그래서 원 브리더, 그 사람은 번식할 개체들도 이미 다 분양했고 이제 뒤늦게 땅을 친 건데, 그래도 네가 제일 먼저 이걸 갖고 있었던 건 맞으니까 이름을 추천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세이블로 골랐고, 세이블이 이제 흑담비 그 뜻인데 얘네 색이 좀 검해요. 그래서 그거랑 좀 잘 어울린다고 이제 생각해서 지었죠. 근데 무학은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루악이 뭐냐면 슈퍼폼이 태어난다 그러잖아. 이 카푸치노랑 논란이 좀 있을 때 카푸치노 세이블이랑 번식을 했는데 또 다른 슈퍼폼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정말 이제 진정하게 이 세이블이라는 게 모프 판정을 받게 된 거고. 근데 이 루악이라는 거가 세계 최초. 그렇죠. 맞죠? 왜 루악인가요? 왜냐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담비가 이제 족제비과인데 고양이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동물 쪽이었고, 이제 카푸치노는 커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커피랑 동물 뭔가 섞으면 좋은 게 없을까 했더니 이제 루악 커피 이제 그걸 생각을 해서 루악으로 지은 거예요. 이런 그거는 스토리가 괜찮다고. 있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 브리신 컨텐츠가 세이블을 브리딩하려면 어떻게 해야 더 좋은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무무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이블은 어떻게 보면 컬업 치트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조합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되게 형질을 보고 브리딩하는 걸 중요시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세이블이 최초의 이제 변이를 가지고 태어난 세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베이스가 원래는 이제 할리 베이스 트위칼 쪽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비슷한 트위칼들을 붙여주면은 바로 컬업이 쉽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다양한 또 세이블들 나올 수 있잖아요. 팬텀 세이블, 레드 세이블, 뭐 드리피 세이블, 뭐 다양하게 다 될 수 있는데, 결국 세이블은 검은 부분이 되게 짙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화이트한 3차 형질과 그 색 대비가 너무 이뻐요. 그냥 쉽게 빨리 보려면 그냥 바로 월을 넘겨줄 수 있는 월 좋은 트위칼들도 좋고요. 좀 더 나는 색 대비를 즐기고 싶고 좀 더 그게 중점점이다 하면은 이제 드리피, 화이트 스팟 이쪽을 해주셔서 색 대비를 딱딱 맞춰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현무랑 같이 하는 콜라보를 하는 친구가 있어. 민식액 주택이라고 되게 오래 한 친구가 있어. 가족이라고 보면 돼요. 그 친구랑 둘이 번식하는 세이블의 특징이 많이 달라. 얘는 익스트림 할리퀸 베이스, 얘는 드리피 스팟. 그래서 두 마리의 그 똑같은 이제 세이블을 봐도 느낌이, 형질이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이 모여갖고 세이블을 연구해가면서 지금까지 컬업을 시켜온 거야. 일단 세이블 퀄리티는 끝났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심자에 가까워가지고요, 세이블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한번 보여주면서.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세이블 요즘 태어나면 구분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노말 하나 세이블 하나 나오시면 다들 구분을 확실하게 뭐 안 알려드려도 얘가 세이블이구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노말 나오거나 세이블 나오거나 아니면 좀 진짜 애매한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세이블이어도 얘는 뭐 부모가 뭐 다크가 들어가면 엄청 검은 세이블이 되는 거고, 얘는 엄청 밝은 애가 나오면은 밝은 계열의 세이블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검해지는 게 세이블의 특징입니다라고 했는데 얘는 밝은데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톤보다는 어두워지는 게 맞지만, 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하는 세이블이 아닌데 하는 애도 세이블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직접 브리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들 눈에는 같은 빨간색인데 왜 이게 다른 빨간색이지 모르지만, 이제 여자분들에는 이건 벌건디고 이건 와인색이고 이건 무슨 색, 이게 눈에 보이듯이 제 눈에는 그 톤이 다른 것 때문에 처음에 얘는 모프다라고 의심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브리딩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저 파사모에 글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은 될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세이블은 실질적으로 태어났을 때 육안으로 보면 확실히 딱 분간이 돼. 그러니까 세이블을 한 번이라도 해칭해 본 사람들이 그 느낌을 한 번에 눈으로 탁 익히는 순간에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이게 세이블이다 안 세이블이다라는 거는 80% 이상은 다 구분을 해. 왜냐면 그 등빛에서 나오는 그 색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 일반 노멀이랑. 그리고 색감도 좀 더 퓨어하고, 또 릴리 세이블이 태어났는데 이게 진짜 세이블인지 릴리 세이블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 왜냐면 요즘에는 세이블이랑 트라이가 원체 고코라가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월이 굉장히 하얗잖아. 근데 그런 애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킵을 해갖고 키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세이블이다 안 보고 그 번짐만 보면 돼. 그러니까 세이블도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구분이 안 되는 개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뭘 브리딩할 때 목적을 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거에 예상을 해서 얘는 세이블, 이건 노말을 구분할 줄 아시면 웬만해서는 다 구분된다고 저는. 일단 직접 해봐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퀄리티가 좀 좋게 나온 개체들은 분양 안 하고 주로 브리딩 하시는 편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물론 이쁜 걸 분양하면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컬이 전체적으로 엄청 높아지고 경쟁도 엄청 세진 시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쁜 거를 나오자마자 다 분양한다? 그럼 이 시장에서 도태돼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 향상돼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쁜 거,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 마리 뭐 이쁜 애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한두 마리는 무조건 킵합니다. 만약에 비슷한 친구가 나왔다 그러면 분양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 얘가 좀 너무 이쁘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다음 시즌을 위해서 두죠. 그리고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얘네가 갖고 있는 형질도 중요한데요. 누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쌓여왔기 때문에 이게 유전이 걔가 그렇게 세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누대도 중요는 하지만 발현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형질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다음 세대 때 점점 더 강해지지. 얘는 뭐 부모만 좋아. 근데 그 형질을 못 받았어. 그럼 그게 안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질 좋은 애들은 일단 한두 마리는 무조건 저는 킵하면서 가는. 처음에 수입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그게 미국에 많이 있었을 뿐이지 그걸 이제 좀 제 스타일로 많이 바꿨어요. 지금 이렇게 세이블 3마리를 꺼내주신 거잖아요. 소개를 한번. 이게 보시면은 이 세이블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 세이블에 번지는 드리피 화이트 스팟을 극대화시킨 친구들이라 사실 세이블의 특징인 검은 비율이 좀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크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검은 부분 1, 2차들이 조금 보이는 이 검은색들은 다 진해지고 화이트는 더 이제 하얘지겠죠. 완전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되는 그런 느낌의 개체들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애초에 데리고 있었던 메인으로 쓱 데리고 있던 그 밀초라는 그 친구 자체가 그냥 퀄리티 자체가 반칙이야. 지금도 어디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고 주목을 다 끌 수 있는 퀄리티예요. 퓨어 화이트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아무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딱 맞는 퓨어 화이트. 이제 요즘 너무 좋은 개체들이 트위칼도 많이 나오고 이제 논릴리 쪽도 많이 나오고 뭐 풀커버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장점들이 다 더해지는 게 끝판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요즘 트위칼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이블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세이블들은 다른 게 이게 스팟 타입 세이블, 드리피 스팟 타입 세이블. 이 익스트림 할리퀸 타입 세이블은 얘가 조금 익스트림 할리퀸 타입 섞여 있는 아이거든. 근데 이게 왜 이런 시너지가 나냐면 드리피 스팟의 범진과 익스트림 할리퀸의 그 화이트 만나서 시너지가 발현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좋은 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리베이스가 있잖아요. 처음에 트위칼에서 시작이 됐었어. 처음에 제가 드리피 스팟을 섞었을 때 원하는 게 진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드리피 스팟 특징상 엄청 천천히 발현하거나 다 커봐야지 확실히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베이스에다가 넣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힘들었죠. 퀄리티가 완전 들쑥날쑥했어요.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은 좀 많이 잡혀서 이제는 대부분 많이 번지는 식으로 돼서 아마 트위칼로 고퀄 세이블 보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드리피 스팟 쪽 세이블을 하시는 데에서는 제게 좀 유리하기는 해요. 왜냐면 계속 넣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들을. 근데 그러면 세이블은 퀄리티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얗고 일단 번져 있고 그리고 드리피도 떨어지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색감 대비가 굉장히 좀 좋은 아이들을 보통 고퀄이라고 하죠. 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 트위칼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개체들이. 이 반칙인 거야. 진짜 반칙이라니까. 이게 릴리가 아니고 이게 그냥 일반 세이블인데 이게 반칙이지. 이거는 약간 핀트라이 뽑으려고 붙였던 친구들인데 세이블로 들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다 검정 흰색이 나오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크면서 블랙으로 다 진해져요. 1, 2차가 톤 다운, 이제 점점 어두워져요, 색이. 그래서 레드도 밝은 레드 아니면은 결국 주황 느낌으로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세이블 묵은지라고 한 적 있거든요. 묵을수록 괜찮다고. 왜냐면 색이 블랙 계열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완전 진한 블랙을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요번에 세이블 번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못난이처럼 태어나갖고 좀 속이 상하더라고. 크면 클수록 예뻐져. 그래서 저도 억울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좀 늦게 세이블 분양했다 했잖아요. 중국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훨씬 높은 가격으로 도매를 엄청 원했거든요. 그때 수량 맞추겠다고 저랑 민식이랑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베이비들도 이제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양을 보냈죠. 그게 이제 나중에 크면서 엄청 번지는 걸 그때 이제 많이 느끼고 아차 싶었던 거죠.
내가 지금 이 퀄리티를 보면 느끼는 거지 여기는 암컷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제 암컷들이 예전에 수입을 하잖아요. 진짜 저는 도매로 받아온 게 하나도 없고요. 다 하나하나 픽했어요. 다 제가 고른 애들이니까 이쁜 애들로 골랐으니 그런 애들로 번식하면서 저는 개체들을 늘려갔던 거죠. 이쪽 그 현무 쪽의 레드 쪽 드리피스팟 요 라인만 좀 주력으로 했어. 우리나라가 크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약간 국밥이라고 불리는 게 트위칼이에요. 항상 다른 게 새로 나오든 뭐가 하든 돌고 돌아 트위칼은 항상 인기가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트위칼도 트위칼이지만 제일 고점으로 많이 봤던 게 이제 드리피스팟. 왜냐면 트위칼에 들어가도 그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결국 화이트의 양을 늘려주는 거니까. 일단 저는 크레는 화이트가 많으면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 노멀 개체에 화이트가 많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보통 평균적으로 고퀄이라고 기준을 딱 정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국룰 세이블 스타일, 아. 트위칼 세이블인데 얘는 또 다 번질 거예요, 결국 화이트가. 그러면 이 친구도 지금 살짝 주황기가 있지만 좀 어두워지고 내가 이제 해칭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쨍해져요. 더 쨍해질 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톤 다운이 되는 아이가 있고 톤이 업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얘는 업되는 아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그게 테이칼 베이스라서. 진짜 내가 그 여기 와서도 개체를 내가 보지만 반칙이야. 세이블은 고컬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치트키라고 얘기를 분명 아까 햄버가 했었잖아. 근데 이건 반칙이지.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 세이블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건 저도 아직 결과를 못 낸 거예요. 이거는 아마 형도 경험이 있을 거야. 이거가 세이블인가? 이렇게 특징이 이상하지 않은 애 가끔 브리딩하면서 본 적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까 말했지만 1, 2차가 보통 어두워지거나 아까 말한 대로 톤업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색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져, 오히려 1, 2차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내가 그 미국 그 같이 했던 안톤이라는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는 소프트 스케일이 추가돼가지고 이런 것 같다. 근데 질감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은 있거든. 근데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느낀 게, 그렇게 소프트 스케일 같지 않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해. 내가 봤을 땐 뭔가 이제 크레에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노멀에서는 티가 안 나서 안 보이는데 세이블로 들어오면서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원래 소프트 스케일 세이블이라고 불렀다가 굳이 소프트 스케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일단 좀 세이블 같지는 않다, 덜 세이블 같다 해서 약간 소프트한 세이블로 지금은 이름을 좀 정정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좀 화이트한 개체들을 또 잘 뽑기도 해. 이게 어렸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 좀 특이하다. 응. 근데 이게 나중에는 톤이 다운된다, 흐려진다 그 얘기.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지저분한 먹같이 색이 연해져. 이런 애들 많이 나와. 종종 나오는데 꼭 좀 화이트 하얀 애들한테서 나오더라고. 나한테서만 나왔으면 의미가 있을 순 있지만 다 한 번씩은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세이블이 그 화이트를 번지게 하는 그거의 특성을 좀 갖고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특출나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를 보면 더 느끼는 건데 화이트가 계속 번지고 있는 게 우리가 보여지잖아. 근데 이 화이트가 우리가 일반 트윅에서 볼 수 없는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 스케일처럼 보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특이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문득 드는데. 그래 뭐 지금 사실 누가 맞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나도 아직 답을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브리딩하면서 또 힌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원체 세이블 고코라를 초고코라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보면 세이블 지금 꺼내놓는 애들 다 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이트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반칙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건데. 요런 친구들을 많이 해요. 풀커버, 뭐 논릴리, 뭐 이런 친구들. 얘는 세이블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얘가 풀커버는 맞아. 그리고 월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색이 좀 색감이 노랗잖아. 요런 아이들이랑 이제 세이블을 번지고 시켜놓으면 저런 애들 되는 거야. 초창기 풀커버를 약간 위주로 했고, 요거는 이제 진짜 화이트도 3차도 많이 박은 친구. 요게 전형적인 드리피스팟 논릴리. 얘는 솔직히 그리 드리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맞아요. 드리피가 많은 편은 아닌데 번식을 했을 때 드리피가 저렇게 떨어지잖아. 무대가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개체를 사육방에 엄청 메인 브리딩하는 개체들을 많이 두고 있어서, 사실 제가 드리피 진짜 화이트 엄청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세이블 아닌 그런 친구들한테서 세이블이 나오면 사실 이게 세이블인가 싶을 정도로 화이트하게 다 번져서. 보통 세이블이나 드리피스팟을 번식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이런 아이들을 번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무누사우루스에서 하는 브리딩 라인은 드리피스팟의 베이스, 근데 랭코먼에서 하는 브리딩 라인은 드리피스팟이랑 익스트림 알리킨을 믹스. 그러니까 애들 개체가 태어나면 상태가 달라. 성질이 다른 거지. 근데 나는 이런 애들을 좋아하고, 여기는 예전부터 드리피스팟을 좋아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그쪽이에요. 마무리로
세이블이란 정확히 어떤 거다라고 이제 영상에서 남길 수 있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신지. 전에는 묵은지라 했고 이번에 치트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가? 치트키 나도 치트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말 치트키라는 말 나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컬업을 시키기 위해서 세이브를 한번 건너가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컬업이 되어 있는 세이블에서 태어나는 노멀들도 이뻐요. 굉장히 예뻐. 그래서 치트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야. 세이블만 예쁘게 태어나면 그건 안 좋아. 근데 카푸치노는 조금 특이한 게 카푸치노에 태어난 노멀은 그렇게 썩 예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가 않아. 아무리 고퀄 카푸치노랑 번식을 해도 그 누대가 얼마나 쌓여있는가 되게 중요한데 세이블은 그냥 터져요. 계속 뜬금없이도 나오고 막. 그냥 치트키. 기본이 좀 탄탄해요. 이름 있는 브리더들이 1세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각자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논릴리 드리피. 라이언 형님은 트윅할 쪽이었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논릴리 드리피 스팟을 넣으면서 컬이 들쑥날쑥했다고 했잖아요. 고정력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나라마다 호불호 갈리더라고. 미국은 오히려 검은 게 더 많이 보이는 애를 더 좋아해. 인스타에서 엄청 화이트 많은 애랑 완전 검은데 흰색 그 스팟만 조금씩 번지지 않는 스팟들이 맞아, 맞아. 꼭꼭 바뀐 게 우주 같고 은하수 같다고. 오히려 이쪽은 다 미국 팔로워들이 좋아요를 엄청 누르고 이 화이트는 또 한국 팔로워분들이 다 좋아요를 누르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취향이 나라마다 다르긴 하고. 내가 미국으로 수출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퀄리티랑 미국 사람들이 보는 퀄리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 근데 지금은 미국도 한국의 퀄리티 쪽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어. 취향 문제죠. 그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내가 좀 약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유행을 미국에서 우리가 따라갔다면 지금은 우리가 더 빨라. 그리고 그쪽 라인에서 태어난 아이들 메인 개체들이 한국으로 다 들어와 있어. 맞아요. 되게 웃겨요. 이제는 역수출이 되고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 하는 걸 보고서 이거 이쁘구나 약간 해보고 싶어서 시도하는 사람 아니면 직접 수입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세이블을 또 이제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무무사우루스로 오면은 좀 세이블들을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세이블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세이블 찾았다고 세이블 원툴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하는 무무사우루스는 일단 세이블을 퀄리티를 높인 것도 맞고 그거에 기여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세이블이라는 모프의 이름도 뭐 지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찐 1세대는 것도 맞는데 원래 무무사우루스에서 하고 있는 메인 라인은 드리피스팟 라인이다. 근데 이게 또 세이블이랑 드리피스팟의 연관을 안 질 수가 없는 게 이 드리피스팟 라인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에 있는 이런 하이엔드 퀄리티의 세이블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무사우루스에 오면 그 세이블도 예쁘지만 드리피스팟이나 릴리 모든 개체들이 하이엔드급 고퀄리티급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진짜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요. 엄청 누구보다 관심 많이 갖고 작은 것도 안 놓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만큼 모프를 찾고 발견해서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정보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요. 뭔가 틀린 정보를 알려드리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또 공부하고 이런 걸 이제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크랙을 좋아해서 하는 거라 언제든지 오래 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크랙 이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도 많이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시간 내서 한번 놀러와 주세요. 무무사우루스 요번에 우리 브리신 그 세이블 편을 요번에 5번째로 지금 촬영을 했는데 크랙은 정말 진심으로 세이블뿐만 아니라 모든 크랙의 고퀄화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니까 와서 뭐 입양을 하시던 아니면 뭐 그냥 와서 대화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러고 난데 많은 지식이 좀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촬영 도와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저야 뭐 항상 무무사우루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랭커먼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